네, 안녕하십니까. 준호입니다. 쉐이퍼 3D 6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구 항목을 살펴볼 것이고, 연습 모델링으로 디퓨저를 만들고 응용 모델링으로는 색연필을 만들 것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도구를 누를게요. 도구를 누르면은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나오죠. 명령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빠르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우선은 면 오프셋입니다. 돌출을 하고 면을 선택하면은 한 면의 바디의 한 면을 선택하면은 면 오프셋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면 오프셋은 이렇게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돌출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바로 비교해 드릴게요. 우선 돌출은 평면만 됩니다. 이렇게 곡률이 있는 면은 선택이 안 되고요. 평면만 됩니다. 반대로 면 오프셋은 이렇게 곡률도 선택이 되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면 오프셋으로 이렇게 늘리는 삼각형이 되고요. 돌출로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늘림과 동시에 이런 버튼이 생기는데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제가 늘렸을 때 생기는 모델을 이전과의 모델에서 결합을 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새 바디로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빼기와 교차도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의 모델이 두 개 있습니다. 제가 도구에 돌출로 가가지고 늘리면은 이렇게 겹치면은 빼기로 됩니다. 이 모양을 뺐죠. 하지만 결합을 하면은 제가 늘린 것만큼 결합을 하고요. 새 바디로 하면은 각각 두 개로 됩니다. 세 개의 모델이 되고요. 결합을 하면은 두 개의 모델이 있겠죠. 교차는 제가 늘렸던 것과 이전에 있었던 모델과 바디가 중첩되는 부분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못따기 못깎기로 갈게요. 못따기 못깎기는 이렇게 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못따기 못깎기 기능을 사용할 때 도구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택을 안 하셔도 되고요. 바디의 모서리를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못따기 못깎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만약 무료 단계의 계정이나 스탠다드 단계의 계정을 사용하신다면은 몇 가지 기능을 사용 못합니다. 바로 비즈니스 단계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유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렇게 깎으면은 45도로 깎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비즈니스 단계라면은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대2 비율로 깎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대1 비율밖에 깎기가 안 되는데 만약 비즈니스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은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 때문에 굳이 비즈니스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깎은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깎으면은 제가 수치를 입력했을 때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구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즈니스 단계 요금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셀입니다. 제가 이 원통형을 그릇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셀 기능을 사용해서 할 건데요. 한 평면을 선택하고 벽면의 두께를 2mm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두께가 1mm인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한 평면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만약 셀로 들어가서 두 평면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통과되는 파이프 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통형뿐만 아니라
이런 도형에도 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분리된 거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는 셀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네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 안이 텅 비어있는 모델을 만들 때 셀 기능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로프트입니다. 원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 안에 또 하나의 원을 만들고 여기 안에 만들었던 원을 올릴게요. 이렇게 두 평면이 있는데요. 이 두 평면을 이을 때 이 로프트를 사용합니다. 하나, 둘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이어져서 모델이 만들어지죠. 바디가 만들어지죠. 이 포인트를 움직여가지고 이 바디의 시작점과 끝점을 조절해가지고 이 바디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면을 선택해도 되고요. 또는 바디, 떨어져 있는 바디의 면을 선택해가지고 로프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모양이 부자연스럽긴 한데 이렇게 이을 수가 있습니다. 로프트 기능을 사용할 때 두 면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로프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다음으로 도구에 들어가서 결합을 보여드릴게요. 결합은 만약 이렇게 두 모델이 있을 때, 두 바디가 있을 때 이 두 바디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도구 아래 보면 빼기가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이너스는 원본 그대로 냅두고요. 플러스는 이제 빼지는, 없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돌아서 가서요. 이 빼기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 옵션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거한 바디로 사용합니다. 제가 이걸 선택하면은 마이너스는 변형되지 않고요. 플러스가 변형이 됩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많이 사용해 보면서 마이너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플러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차입니다. 교차는 두 개 모델 선택하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교차가 된 부분에 새로운 바디가 생깁니다. 지금 보면은 교차를 할 때도 이 옵션이 있는데요. 원본 유지를 끄면은 아까 그 모델이 없어지고 교차된 부분만 살아남아서 바디가 생깁니다. 다음 도구에서 바디 분할을 볼게요. 우선 바디 분할을 하기 전에 이 두 바디를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죠. 이 하나로 합친 거가 분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도구에 들어가서 바디 분할을 해서 우선 바디를 하나 선택하고 면을 다음으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면을 선택할까요? 면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보라색 면을 기준으로 바디가 분리가 되었죠. 여기서 또 한번 바디를 분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분할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라색 면을 기준으로 분할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바디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은 바디의 면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축을 기준으로 분할을 해볼게요. 도구 바디 분할, 바디를 선택하고 축을 선택하면 이 보라색 선을 기준으로 바디가 분리가 되죠. 여기서도 원본을 유지할지 끌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구에서 회전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원을 하나 그릴게요. 회전에 들어가서 면을 하나 선택하고 모서리를 하나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면을 제가 선택했던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줍니다. 원하는 각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프링 형태의 바디를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 축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축 기준이 아니라 이런 바디의 모서리를 기준으로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구의 스윕입니다. 이 스윕은 우선 스윕을 하기 전에 스케치가 필요한데요. 하나의 스케치를 그리고 원을 그리겠습니다. 스플라인으로 하나 더 만들고요. 똑같이 원을 만들겠습니다. 이 원을 선택해 가지고
90도로 회전을 할게요. 스윕은 무슨 기능이냐면 면을 하나 선택하고 다음 눌러서 경로를 선택하면 이 면이 경로를 따라서 바디를 만듭니다. 도구에 들어가서 스윕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하면 스윕 버튼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디를 만들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면 교체입니다. 이런 두 바디가 있을 때 제가 이 바디의 한 평면을 다른 바디의 평면에 맞추고 싶을 때 그때 면 교체를 사용합니다. 우선 맞추고 싶은 면을 선택하고요. 어떤 모양을 결정할지를 보라색으로 맞춥니다. 확인을 완료를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었죠. 이런 경우에서 면 교체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모서리 오프셋인데요. 이 모서리 오프셋은 제가 스케치 강좌에서 설명해 드렸던 모서리 오프셋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기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상인데요. 투상은 다른 모델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병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병에 이런 모양의, 지금 스케치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런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병에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그럴 때 이 투상을 사용합니다. 우선 면을 선택합니다. 파란색으로 면을 선택을 하고요. 이게 병에 부착되어야 되니까 그 위치를 보라색으로 합니다. 그럼 미리 보기로 이렇게 생기죠. 선이 새로운 선, 여기 선이 없었는데 보라색으로 되면서 이 파란색으로 선택한 스케치에 맞게 선이 생겼습니다. 완료를 누르고 이거를 숨겨 볼게요. 지금 약간 투명이 있어서 이런 하면은 이렇게 생겼죠. 스케치가. 여기서 면 오프셋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바로 투상을 사용합니다. 이 투상은 또 어떻게 사용하냐면 제가 만약 이 병을 이 X, Y 축에 스케치로 남기고 싶을 때 투상을 사용합니다. 누르고 투상하고 보라색으로 X, Y 축을 선택하고 완료를 누를게요. 그리고 바디를 숨겨 볼게요. 네, 그 병뚜껑이 3D로 되어 있던 병뚜껑이 2D 도면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수정을 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일 때 바로 투상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색상을 설명해 드릴게요. 색상은 말 그대로 색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약간의 푸른빛이 도는 병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푸른색으로 맞추고 투명도를 살짝 많이 줘가지고 색을 정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투명도를 아예 없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원하는 색깔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병뚜껑을 이 병에 맞는 색상으로 적용하고 싶을 때 이 색상을 따와가지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색상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색상 기능은 무료 계정에서는 활성화가 안됩니다. 유료 계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구를 눌렀을 때 생기는 이 많은 버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디퓨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연속 모델링으로 디퓨저를 만들어 볼 건데, 디퓨저 모양으로 이런 모양들이 있죠. 이렇게 병으로 되어 있는 모델을 만들고 이 막대를 만들 겁니다. 색깔도 적용해 볼 거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은 저는 이 도구 버튼을 눌렀을 때 생기는
이 명령어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디퓨저를 만들 겁니다. 두 개의 디퓨저를 만들게요. 우선은 로프트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디퓨저를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에서 중심을 바꾸고 평면도 뷰로 들어가서 한 크기를 5cm를 줄게요. 이게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을 하나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린 다음에 그 원을 위로 하나 뺍니다. 평면을 두 개 선택하고요. 로프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죠. 여기서 이 평면을 선택하고 셀을 눌러서 그릇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두께는 1mm로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병 모양의 디퓨저가 만들어졌죠. 이게 텅 비어 있는지 잘 확인하려면은 이 평면도 이 단면도 켜짐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면도 켜짐을 하고요. 모델을 선택하고 바디를 선택하고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은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여기다가 하나의 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선택을 하고요. 돌출로 바꾸고 한 1mm 정도 하는데 새 바디로 2mm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바디가 만들어졌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유리이기 때문에 투명을 하고요. 이거는 약간 금속 재질을 주기 위해서 실버 색깔로 하겠습니다. 너무 투명도를 주면은 이게 선만 생기기 때문에 좀 헷갈리니까 약간 투명도를 더 줄게요. 그래야지 이제 좀 구분이 가니까. 이 상태에서 이 위에 굴곡을 줄 겁니다. 모서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서리만 선택을 하고요. 이제 딱이 목깎이로 들어갔죠. 자동으로. 그래서 화살표로 움직여서 0.5mm 정도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이 회전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디퓨저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축을 만들고요. 이렇게 하나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면을 하나 선택하고 축을 선택하면은 기본적으로 축 둘레 회전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축이 이 스케치가 회전이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아래에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을 누르면은 이렇게 되죠. 이제 바디가 만들어졌으니 안에를 파내야 되겠죠. 그때는 셀을 하겠습니다. 위를 선택하고 1mm 정도 두께를 주겠습니다. 한번 단면도를 켜가지고 봐볼까요? 아까 만들었던 바디를 선택해가지고 위아래로 빼면 아주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둥글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막대를 만들 차례인데요. 막대는 도구의 수입을 사용할게요. 스케치를 그리겠습니다. 막대는 한 20cm면은 될 것 같네요. 두께는 2mm로 할까요? 반지름을 2mm로 할게요. 원만 선택한 다음에 회전을 하고요. 이 원의 면과 직선을 선택하면은 수입이 활성화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만들고요. 정상적으로 원통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게 마음에 안 드시다면은 면 오프셋을 통해서 두께를 조정하거나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해봅시다. 이 화살표를 해가지고 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변형에 평행 이동으로 들어갈게요. 바디를 선택한 다음에 다음 누르고 시작점과 끝점을 해서 완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회전 쭉이 기준점을 원점으로 옮긴 다음에 90도 회전을 했습니다. 길이가 너무 길고 두께가 너무 두껍네요. 면 오프셋으로 두께를 좀 줄일 수가 없네요. 줄이고요. 1mm 정도로, 1mm도 너무 두껍네요. 이게 지금 너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면서 모델링을 한 게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계속 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를 여러 개 복사한 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도구에 있는 명령어들을 활용해가지고 디퓨저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으로 색연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색연필은 이런 디자인의 색연필을 만들 겁니다. 이런 디자인으로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있는 색연필을 수치로 표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어느 정도 길이가 될 것 같다 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만든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보면서 색연필 모델링을 할게요. 신규를 눌러서 새 디자인으로 들어가고요. 평면도 뷰로 들어가서 스케치로 들어간 다음 11mm 주고요. 15mm 주고요. 125mm 주고요. 여기 끝을 다시 15mm를 줍니다. 보면은 살짝 움직였죠 지금. 이럴 때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잠금시켜야 됩니다. 이 점을 잠금시키고 15mm를 줘야지 안 움직이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을 그릴게요. 우선 여기 앞이 6mm라고 하네요. 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을 3으로 줘야 되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mm 주고 여기 끝도 안 써져 있지만 3mm가 되겠네요. 여기서 회전을 줄 겁니다. 회전, 여기도 회전, 기준점은 그대로 두고요. 회전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원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중심으로 맞춘 다음에 사각형 하나 그릴 건데요. 가로는 10으로 하고 세로는 2.2로 합니다. 이렇게 생긴 스케치는 지금 이렇게 이 스케치 3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스케치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하기에서 이동을 할 겁니다. 지금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어 있죠? 이쪽으로.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수치를 주실 때 마이너스 62.5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제가 실수로 방금 복사하기를 껐네요. 복사를 해가지고 스케치를 이동할 겁니다. 62.5 하고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요. 또 다시 한번 62.5 하는데 화살표가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또 그래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옮길 겁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옮겨졌죠. 이 중간에 있는 사각형을 45도 움직이고요. 회전을 하고요. 여기 이 사각형은 90도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색연필을 만들기 위한 2D 도면 스케치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뒤에 몇 번의 스케치를 또 만들 거긴 합니다. 이 면과 이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로프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없앨게요. 로프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바디가 만들어졌죠. 만약 지금은 잘 되었는데요. 이것과 이것이 한 평면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면이 이 면과 다릅니다. 이럴 때는 이 포인트를 움직여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이 면과 이 면이 다 같도록 맞춰 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디를 선택하고 기준점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 원의 중심으로요.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각도를 30도 줍니다. 30도 주고 이거를 반복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빼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 바디와 이 바디가 겹치고 있죠. 그래서 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도구에 들어가서 빼기, 여기를 플러스로 하고요. 여기를 마이너스로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한 모델을 삭제를 합니다. 이 두 개의 바디가 만들어졌죠. 이 두 개의 바디를 회전을 할 겁니다. 복사 회전을 할 건데 기준점을 여기를 하고요. 회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뒤틀려 있는 이 색연필의 몸통이 되었죠. 몸통을 완성을 하였으니 이제 이 끝에 있는 것을 만들 겁니다. 이거를 로프트로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도구에 있는 회전 기능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로프트로 하려고 했는데 한번 회전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회전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원 평면은 삭제를 했고요. 이 몸통 바디들은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고 폴더로 묶은 다음에 몸통이라는 이름을 주고 숨기겠습니다. 평면도 스케치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의 평면이 만들어지죠. 이 평면과 축을 선택하고 회전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끝에 부분에 바디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앞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앞쪽은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회전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고 로프트를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에 회전을 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로프트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몸통을 삭제하고 로프트를 할 건데 주의하셔야 할 것이 이 면과 이 면을 선택해가지고 로프트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로프트가 안 되죠. 여기에 로프트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로프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해도 안 되죠. 이상하게 되죠. 이렇게 면이 여러 개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로프트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건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이게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사각형을 삭제한 다음에 로프트를 적용해야 합니다. 두억을 하면은 로프트가 이제는 뜨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지고요. 네, 앞에 부분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심을 만들 건데요. 심을 만들고 그 심이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 겁니다. 이거는 셀을 통해서 파이프로 만들 겁니다. 파이프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셀로 들어간 다음에 평면을 두 개 선택하고 두께를 한 0.5mm, 0.4mm를 줄게요. 그러면 파이프 형태의 꽃 앞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심을 만들 건데요. 심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쪽 면을 두 번 클릭해가지고 스케치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고
심지를 돌출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투상 기능이랑 스윕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심지를 만들 겁니다. 우선은 투상을 누르신 다음에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보라색으로는 XY 평면을 선택합니다. XY 평면이 선택이 안 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XY 평면이 잘 선택이 되어 있죠. 완료 버튼 누르고 이 부분을 숨기겠습니다. 숨기면은 그 부분, 아까 이 투상을 해서 만든 스케치가 새로 생겼죠. 이 스케치도 보기 쉽도록 없애고요. 이 길이가 5.198이라고 하네요. 심지는 그 구멍보다는 약간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길이를 5mm 정도 주겠습니다. 5mm를 주고요. 중간을 잡고 이 스냅을 걸어서 딱 맞춥니다. 그리고 아까 그 투상을 만들었던 스케치는 없애고요. 그럼 5mm의 선이 만들어졌죠. 스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을 만들고 원을 이렇게 스냅을 잘해서 만드시고 회전을 하고, 이거는 이 아까 스케치, 숨겼던 스케치가 생겼던 건데요. 제가 스케치를 숨겼지만은 만약 그 숨겼던 스케치에 새로운 스케치가 생긴다면은 숨겼던 게 풀립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5mm였던 반지름은 2.5죠. 5mm였던 원을 선택을 하고 이 레일을 선택하고 스윕을 누르면은 심지가 만들어집니다. 심지랑 이 바디 몸통이랑 겹치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몸통을 삭제해서 보여드려야 됐었네요. 아까는 스윕이 어떻게 됐었냐면 스윕이 이렇게까지만 됐었습니다. 심지가 여기까지 다 들어갔어야 되겠죠. 다시 스윕을 할게요. 스윕. 다음 버튼 누르고 하나, 둘, 네, 이렇게 해야지 심지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몸통을 다시 보이게 하면은 아까 만들었던 심지와 겹치죠. 그래서 빼기를 할 겁니다. 도구에 빼기에 들어가고요. 바디를 다 선택을 하는데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심지를 빼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빼기가 되죠. 이름은 한번 할까요? 끝. 앞, 심, 이렇게 할게요.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앞부분을 표시해 보니까는 이렇게 약간의 유격이 있게 잘 설계가 되었네요. 심지는 약간 삐져 나와 있죠. 그래서 5mm 정도 삐져 나오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140이었으니까 145를 줘야 되겠죠. 앞부분이 약간 둥글어야 되겠죠. 이거는 못따기 못깎기로 둥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해도 되는데 약간 뾰족한 형태로 둥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mm 주고 우선 여기도 여기를 1.4mm 주고 이 상태에서 둥글게 만들겠습니다. 둥글게 그래야지 약간 뾰족한 형태의 둥근 상태가 되었죠.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색연필인 것 같죠. 이 둥글게 하는 것을 여기에도 주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끝 부분도 살짝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색연필이
완성이 되었죠. 스케치를 한 번에 묶죠. 저는 스케치 폴더를 만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케치 폴더 이름을 SK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방식대로 합니다. 스케치를 숨기고요. 스케치를 숨기면 이제 깔끔하게 바디만 보이면서 색연필이 보이죠. 그치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약간의 디테일이 있는데요. 어떤 디테일이냐면 이 색연필을 자세히 보면은 약간 파여 있습니다. 잡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약간 파여 있습니다. 이 파여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앞쪽에 우선 만들겠습니다. 투영 기능을 할게요. 도구에 투상에 들어가고요. 바디를 선택하고 XY 편명을 선택해서 완료를 누르면은 이렇게 새로운 스케치가 생겼죠. 여기서 모서리 오프셋을 하겠습니다. 한 0.6mm 주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고요. 지금 저는 원을 그리는 이유는 바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을 선택하고 경로 레일을 선택하고 수입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바디가 만들어지겠죠. 앞에는 이게 수치가 이렇게 나와서 헷갈릴 텐데 돌출을 눌러서 앞에는 2mm 정도 빼고 이렇게 해서 뺄 수도 있지만은 새 바디를 우선 만들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프셋으로 할게요. 그냥 오프셋으로 정확한 수치를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네, 정확한 수치로 해서 할게요. 이게 모델링이 좀 길어지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돌출로 할게요. 해가지고 2mm를 뒤로 빼고요. 돌출로 여기는 1mm를 뺄게요. 앞에 다시 보이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겹치죠. 이 부분을 빼면은 바로 약간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때는 이걸 누르고 면 오프셋을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파여버립니다. 관통이 돼버리죠. 한 0.8이 적당할 것 같네요. 네, 지금 한쪽에만 만들었죠. 이 면 오프셋을 주기 전에 이거를 회전을 해가지고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야 합니다. 기준점을 중간으로 딱 두고요. 45, 90 쭉 돌려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빼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 아까 만든 모델들은 셀프도로 묶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삭제를 할 겁니다. 이거는 빼기를 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바디들이기 때문에 통째로 나중에 숨길 겁니다. 이걸 선택하고요. 더보기에 빼기로 들어간 다음에 다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플러스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완료 버튼을 누르고 이것을 숨기게 합니다. 잘 파여졌죠? 이 파인 것을 조금 더 주려면은 이 면들을 선택합니다. 0.8mm 주면은 제가 원하는 모양의 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파임을 구현하셔도 됩니다. 이 뒷부분까지 파임을 하는 거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디자인으로 파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색깔을 주면 되겠죠. 색깔을 하나하나 줘가지고 색연필을 만들면 됩니다. 다음 7강에서는 내보내기, 가져오기 기능을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이 가져오기와
내보내기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고 어떤 명령들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응용 모델링이랑 영상 모델링은 없죠. 이 7강은 이 8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6강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강좌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7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